자, 청소년 복지론 9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1호부터 10호 처분부터 다룰 예정인데요. 자, 보호 처분의 종류에는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경한 처분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한 처분에 해당이 되는데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인데, 그러니까 훈방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훈방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에게 이제 이 아이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라고 보호자에게 법원에 와서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의 의미이지 그냥 훈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냥 훈방의 의미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보호자가 뭐 많은 경우에 부모가 될 수 있겠고, 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보호자, 법적 민법상에 다른 보호자가 있겠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사회복지 시설장이 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모에게 맡기고 훈방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수강명령인데, 보관찰소에 가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는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선 이 수강명령이 되게 보관찰소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수강명령이 이 수강이,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 수강이란 말의 의미지만 이게 뭐 학교에서의 강의, 대학교에서의 강의 같은 것,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상담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심리치료과정, 그래서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복지관에도 의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보관찰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3호 처분은 이거 이제 볼 겁니다. 사회봉사 명령인데, 자, 요 단어는 뭐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일반 이제 인터넷 기사에 연예인 누가 뭐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 받았다. 이게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사회봉사 명령 그 자체보다 연예인들이 받은 처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인들도 받아요. 물론 이 보처분 이거 다 성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관찰 이건 다 성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사회봉사명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형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100시간 봉사활동 그런 거라서 뭐 이렇게 떠올리기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장면을. 자, 하나하나 볼 거고요. 4호와 5호가 보관찰인데,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처분입니다. 어느 시설에 강제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처분인 건데요. 자기 집에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소년같이 어디에 가둬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보관찰관을 일정하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그건 뭐 케이스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나서 지금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관찰관, 이 보관찰관의 역할도 물론 공무원의 역할인데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하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제도화되기 전에는 자원봉사 차원이었는데요. 그때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계에서 많이 관여했었죠. 그래서 보관찰관의 정기적인 감독 하에 자기 집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걸 이제 보관찰, 물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처분이 소년 보호시설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 같은 지역사회 처분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처럼 그렇게 막 이제 규율이나 또는 감시 감독이 그렇게 엄밀하진 않아요. 아동 시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강제성이 띄어진 거죠. 강제성이 있는 아동 시설,
같은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치료 처분은 병원이나 요양소입니다. 보호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어딘가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여기 어딘가로 갈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텐데, 그래서 소년 의료 보호 시설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대전소년원에 이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요. 그 대전소년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말의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소년원과 같은 분위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호, 9호, 10호가 가장 중한 처분인 건데요. 여기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소년원, 기간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정복지 시간은 아니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관찰, 소년보호시설, 이건 뭐 안 봐도 되고요. 소년원인데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소년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소년원,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어떤 현장인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수강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비행청소년에게 어디에 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상담받으세요, 뭐 몇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인들도 받습니다. 경범죄일 경우에 교도소 가지 않고 수강명령, 뭐 성범죄라거나 많이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변화의 나침반이 되고 싶습니다. 뒤질래? 야, 일로 오라고. 아이씨, 일로 안 와?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나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방금도 그 표정이 영 마땅치가 않은 게, 이거는 명령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고가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강제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로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기분 나빠. 뭐 이런 표정으로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중한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출석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분인 뭐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더 센 처분으로 가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수강명령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이거나 임상심리사이거나, 이건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초빙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을 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 수강명령의 의미예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조금 더 큰 집단일 수도 있고 작은 집단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런 과목에서 이렇게 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그 청소년 수련 활동에서도 이런 내용 분위기가 있었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 역할 하는 거예요. 요 역할. 요즘에 화났던 거? 풍선 안에 너희들의 짜증과 분노를 가둬놓는 거야.
자, 우리 신나게 쳐볼까요? 왼손 들고 쿵, 왼손 들고 쿵. 자, 이번엔 연습. 멈춰! 무섭고 애들이 원망스러워요. 이건 그냥 막 싸우는 장면이 아니고 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극 또는 관련된 그 이제 심리극을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 보고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해소한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와서도 막 싸우네 이렇게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 진짜 교복 입고 싶다. 편지를 쓸 거예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하는 건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학 과정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실제 진행하게 될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런 활동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는 것이 이런 것들의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자, 평소에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조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 가족 치료에서 가족 조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걸 설명하면 그거 한 가지만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10분 이상 설명을 해야 돼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조각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조각자가 다른 가족을 조각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기도 하고 뭐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조각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그걸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속마음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러한 활동을 신체적인 활동을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겠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보죠. 행복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지금은 기분이 어때? 편해요. 아이의 마음을 읽고 좀 더 다가가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 행복아. 앞으로 힘내서 잘 살자. 오늘 부모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아이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 자, 수강 명령 여기까지 보겠고요. 자, 우리가 방금 본 게 여기 수강 명령 2호 처분을 본 거고요. 자, 이번 3호 처분인 사회봉사 명령.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까 그 소년법정에서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보면서 2호 처분합니다. 3호 처분합니다. 뭐 10호 처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3호 처분이 해당하는 건데 사회봉사 명령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엔 지금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나옵니다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요. 이건 이제 그 법무부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인데 옛날 방식의 홍보 동영상이어서 좀 딱딱하긴 합니다. 꼭 복지관에만 오는 것은 아니겠고요. 농촌봉사라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그 투입이 되겠는데요. 뭐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성인들도 포함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 지금 어떤 노인 분인 것 같은데 노인 클라이언트를 목욕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사회봉사 명령의 하나로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인지 뭐 요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분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지금 이 범죄나 비행 청소년들이 처분의 하나로서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와서 하는데, 이분의 이 노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무나가 와서 자기의 몸을 목욕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 어느 누구라도 오면 나는 뭐 오케이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다른 그 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그 비행이나 범죄 관련된 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교정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쪽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특히 대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입장을 고려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지, 교정 쪽만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좀 물건이 된 셈이죠. 노인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고려하지도 않고 물건처럼 대우하게 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입장에서 이분도 결정할 수 있는 고려 사항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지 않는 경우라면 뭐 청소라거나 뭐 농촌에서 뭐 수확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면 훨씬 더 그 이런 고려 사항의 필요성이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그 면밀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 게 여기 수강 명령 받고요, 사회봉사 명령 받고 이제 보관찰 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엔 정부기관들도 홍보 동영상을 그냥 아주 그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드라마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추세의 한 동영상입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법무부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드라마 이런 거 아니고 드라마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펜 좀 건너뛰고요. 보관찰소가 바뀐 이름이 준법지원센터인 건데요. 두 가지 명칭을 지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보관찰소라는 과거 명칭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점심 드실 시간도 없어서 어떡해요? 맨날 이래요? 내가 맡은 대상자가 207건이야. 하루 종일 전화 받고 하루 종일 문자하고 찾아가 봐야 될 때가 30군데가 넘고. 아이, 우리 회장님 이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실 날이 아닌가? 야 이대호, 나 아직 그렇게 안 늙었어? 아니, 과장을 달아도 벌써 몇 년 전에 달았을 뿐이. 내가 현장 체질이라 그래. 그러니까요. 이제 몸 생각도 하시고 그러세요 좀. 몸 생각하는 사람이 일거리 가져왔냐? 아이고. 아, 그게 계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친구가 있어서요. 검사님이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과거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게 못됐어? 응? 아, 계장님. 아니면 애가 되게 똑똑한가 본데? 뭐 여튼 만나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고. 아들, 오늘 2시에 사무실 들어오는 거 잊지 않았지? 드십시오. 자, 여기서 보관찰, 방금 장면에 보관찰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연락 안 받으시면 교도소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보관찰관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중에 보호직이라고 따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인, 뭐 청소년 같진 않아 보이고 얼굴이 그 성인 범죄인 중에서 법원에서 그 뭐 교도소, 벌금, 그보다 좀 경미한 처벌 중에 하나로서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만나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재범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제 감독받아라 라는 것이 이 보관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요기의 공무원이에요. 안 받으시면 교도소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안 나타났고 전화 연락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안 나타나시면 더 중한 처벌로 옮겨가서 이제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또는 벌금이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보관찰 받게 되면 약속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거 안 지키면 더 센 처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연락 안 받으시면 교도소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요,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려서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서 돌아가시고 제가 연락 다시 드릴게요. 예, 추운데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건찰에 대해서 그 자막이 나오는데요. 범죄를 구금하지 않고 교도소나 소년원, 물론 그 비행 청소년도 마찬가지겠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보건찰관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해서 방금 그 공무원을 만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뭐 우리나라도 뭐 도입한 지가 오래돼서 뭐 선진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형사사법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청소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4호, 5호 처분 법원에서 자 김땡땡 4호 처분합니다. 이렇게 한 결과예요. 서신혜 씨죠. 하도 아역으로 어렸을 때부터 와서 근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서신혜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청소년으로 나옵니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알바비 나오니까 만두 사갖고 올게요. 그래 원철아 수고해. 네. 김소연? 됐던 대로네? 네? 그런 게 있어. 아, 어떡하나? 학교는 퇴학 처리됐구나. 네. 자, 들어와. 저 불편하실 텐데 다른 데 가도 괜찮아요. 너 갈 데나 있어? 고맙습니다. 뭐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순 없으니까 내가 알바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자, 지금 이 청소년이 어디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찰관인 박혜민 씨가 자기 집에 같이 함께 기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걸 또 이 상황을 길게 설명하자면 이게 또 뭐 몇 시간이 갈 수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이중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문적 관계 외에 뭔가 하나가 더 얹어진 겁니다. 지금 사적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뭐 설명 없이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어떤 그 청소년하고 엄마 뭐라고 표현을 한 아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결코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드라마니까 그러는 거고요. 사적 관계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은 공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사적 영역이 추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른 학기에 하여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다니 참 보기 좋네가 아니에요. 있는 동안 월세도 내고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야 돼. 알겠지? 네. 이검사. 야, 너 나한테 아주 그냥 엄청난 친구를 맡겼어. 알았어, 끊어. 검사님이세요? 이대호. 두 분 친하신가 봐요. 나 너 있는데 막 검사한테 반말하고. 안지 오래됐지. 소연아, 이 검사도 소년원 출신이야. 네? 보호관찰도 받았어. 너무 특별한 경우지. 근데 소연이 너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 너처럼 사는 게 뭔지.
열심히 해. 사장님한테 충성하고, 알았지? 네. 이젠 막 부려 먹어요. 알겠죠? 네. 아 참. 나 바게트 샌드위치 좋아한다. 자, 이것도 적절치 않아요. 나 뭐 바게트 좋아한다고 그랬나요? 이거 사소한 얘기잖아요. 이런 사적 관계에 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모든 사적 관계는 전문적 관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동안 몇 번을 인사하니? 자, 볼 이건 때마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관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어딘가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재범을 방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